자, 오늘 개소리는 코로나 백신 현재 어디까지 왔나 살펴볼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쉬운 내용만 간단히 정리할 겁니다. 최근에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000명 미만으로 잘 유지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실은 지금 난리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최근 300명대, 400명, 500명 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늘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세 개가 다 필요해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두 개만 있어도 안 돼요. 그 중에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이죠. 백신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제 생각엔 실은 얘인 것 같아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빨리 진단해서 빨리 격리하고 빨리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속 진단 키트 현재까지 잘 동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치료제예요. 치료제가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치료제가 없는 많은 전염병들을 실제로 알고 있어요. A형 간염, B형 간염, 뭐 소아마비, 뭐 이런 것들. 치료제가 없어도 워낙에 이제 백신이 훌륭하게 잘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백신 개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200개 정도 되는 백신이 임상시험 중에 있어요. 가장 최근 자료예요. 가장 최근 자료고 3상에 들어온 백신이 약 12개. 그중 가장 빨리 움직이는 회사가 이 세 개의 회사죠. 미국의 모더나, 마찬가지로 뭐 다국적 기업이지만 미국의 화이자, EU를 기반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이 세 개 회사가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특징적으로 중국 회사가 두 군데가 들어와 있고, 뭐 최근에 뭐 발표된 게 하나 있었죠. 가마레아라고 하는 러시아 회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냐? 우리는 실은 일상에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늦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조금 늦다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어쨌든 백신에 대해서 선진국에 속하고 있죠. 그럼 일상이면 늦었다. 아, 큰일 난 거냐? 꼭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빨리 움직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서 그 이유는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건 뭐 의사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죠. 당연히 효과가 중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안정성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다른 것들은 얘기할 의미가 없어요. 효과는 뭐 못해도 60% 이상은 항체가 생성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안정성은 뭐, 이건 뭐, 항목이 되게 여러 가지 많지만, 이건 당연하겠죠. 이 두 가지만 꼭 중요한 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두 가지가 답보된 상태에서 지속 시간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접종이 편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빨리 공급이 돼야 되는지, 이번에 화이자 마이너스 70도에서 유통, 이건 조금 현실성이 없죠. 그래서 유통에 대해서도 안정성이 답보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정말 백신은 빨리 도입하는 게 필요하냐?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나라? 자, 일 확진자 수도 되게 많고 치명률도 높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 일 확진자 수가 낮고 치명률도 관리가 잘 돼서 낮은 나라가 있어요. 자, 이런 나라들은 생각할 거 없어요. 효과 확보됐냐? 안정성 확보됐냐? 그럼 빨리 공급해서 맞추자.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예요. 효과 안정성은 당연한 거고, 가격 괜찮냐? 마이너스 70도 어려운데, 마이너스 20도 어때? 이러면서 이제 조금 더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과정에서 안정성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 효과는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생명, 빨리 이제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생명 한 명을 구하는 거는 빨리 도입하는 게 좋겠지만 무조건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조금 이 그룹에 속한다는 거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자, 최근에 이제 백신 확보가 우리나라가 됐냐? 과연 모더나 화이자랑 성계하게 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코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코로나 백신의 균등 공급을 목표로 세워진 WHO 내의 기관이에요. 목표는 뭐냐면은 전파율 및 백신 효과를 고려해서 전 인구,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을 균등하게 확보하자가 목표예요. 미국만 아니, 유럽만 아니, 전 세계적으로 다 확보하자.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전염병이에요. 특히나 호흡기 전염병이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 표의 밑에서 이제는 이런 코박스라는 기구를 만든 거죠. 우리나라는 당연하죠.
코박스의 꽤 중요한 참여국이에요. 꽤 중요한 참여국이고, 그리고 해외 개발 백신에 대해서 선제 확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모더나, 파이자 다 컨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특허야 우리가 없더라도 우리가 좀 늦는다면은 우리나라는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아주 전 세계에서 넘버 3 정도 되는 국가죠. 그래서 특허는 가져오되 생산 국내에서 진행하는 이런 기술 제휴도 고려하고 있고, 뭐 SK 및 기타 다른 녹십자 이런 회사들의 국내 자체 개발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코박스 펀딩을 통해서 1,000만 도우즈가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개별 기업 협상을 통해서 2천만 도우즈는 확보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이미 확보된 거나 실은 다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5천만 조금 넘는 인구에서 60% 이상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미리 확보가 안 됐냐 안 됐냐, 계약이 됐냐 안 됐냐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죠. 언제쯤 우리 맞을 수 있는데 아마도 많은 나라에서 북반구가 가을이 되기 전, 내년 2021년 북반구가 가을이 되기 전 많은 나라에서 접종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거를 조금 따져보면은 처음 접종하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 될 거예요.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가을이 되면은 많은 나라에서 접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기대만 하고 있어서 가을까지 버티면 돼. 1년?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까지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마스크 쓰고 손위생하고 개인 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자, 근데 미국이 먼저 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딱 들어왔을 때, 그럼 접종 목표는 뭐고, 누가 제일 먼저 맞아야 되지?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물론 당연히 누구나 언제나 맞을 수 있을 때 다 맞아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특정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치명률을 감소라는 게 목표라고 한다고 치면은, 뭐 이게 1번이 되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고위험군이 맞아야 되겠죠. 65세 이상 혹은 70세 이상. 근데, 아니야. 전파 차단이 목표야. 물론 두 개가 동시에 목표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전파력이 높은 집단, 고위험군과 접촉이 잦은 집단이 우선순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 개인 위생을 중시하면서도 백신이 딱 시작이 되면 이런 우선순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은 이거였어요. 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도 누가 먼저 맞냐에 대해서는 실은 WHO에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순서를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적용은 안 하죠. 그날의 확진자 수, 그날의 치명률을 가지고 이제 변형해서 적용을 할 건데 아마도 의료 종사자가 우선순위가 높을 거예요. 그리고 필수 노동자들, 뭐 공항에 있다, 뭐 은행에 있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다수를 접촉하는 직업들이 있죠. 상인, 선생님, 운수업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먼저 맞게 될 것이고 치명률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먼저 맞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기숙사나 노인 뭐 요양원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또 먼저 맞게 될 거고, 그다음에 뭐 COPD 아니면은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들 갖고 있는 분들이 먼저 맞게 될 것이고, 아마 이런 기사가 나올 거예요. 누가 먼저 맞아야 되는데 실상은 누가 먼저 맞는다. 아니면은 나는 맞고 싶은데 나는 한참 우선순위에 뒤에 있다. 아마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뭐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기사나 루머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고, 공동 대응한다라는 거는 누군가 먼저, 그 다음에 누군가 먼저 맞아서 부작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우선순위는 과학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백신이 시작되면은 따르면 된다. 저는 이거 가지고 너무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소모성으로 계속 뭐 이상한 루머들이 양산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자, 백신이 어디까지 왔냐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개소리는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